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관할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경우에는 퇴사자가 아니더라도 만 60세가 되면은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 60세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그 이후의 부분 자료들은 별도로 회사에서 관련된 결정 내역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은 적용이 제외가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수에 따라서 건강보험 정산 금액이 달라짐으로써 작성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자격상실 신고서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실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실 사유를 고용보험은 정확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을 통해서 보험료가 정산되지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4월에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써 그때 정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 및 신고 서류입니다. 자, 4대 보험 다 동시에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상실 관련된 신고서에는 자동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로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 기한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부터 14일입니다. 퇴사일부터. 자, 국민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퇴사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다 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 서류는 각각 신고 서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통의 서식이다. 공통의 서식이니까 어느 한 공단에만 제출하셔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자격 상실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자격 상실 신고를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실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기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원 등록 자료에 퇴사일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 정상적인 퇴사일을 기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퇴사 시점인 11월 30일까지의 정상적인 근로소득의 급여 명세서를 작성이 완료되고 모든 게 완료된 상황에서 우리는 자격 상실 신고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급여, 최종적인 급여까지 완료가 돼야 이 사람의 총 보수 총액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11월 달에 급여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11월 급여 부분이 빠지게 돼서 오류가 난 거죠. 잘못된 신고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사원 등록에 퇴사일을 입력하고 마지막 급여대장에 입력한 후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F2를 통해서 이분 소백산 씨가 11월 말일에 퇴사했는데 12월 5일에 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2월 5일에 신고하면 11월 달 이런 부분에 12월 5일에 신고한 날짜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어쨌든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역들을 보시면 신고 옵션을 한번 볼게요. 신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 서식이니까 우리가 이분이 기본적으로 취득일의 취득한 4대 보험들을 반대로 상실일에 다 상실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을 체킹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성일자를 입력하면 F2를 통해서 퇴사일자를 입력한 분의
사원 코드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나왔고, 우리가 퇴사일은 소백산시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소백산시만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신고 여부에 있어서 이제 상실을 하려는 여부, 상실을 하겠다면 여를 체크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의 4대 보험이 있으면 부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국민연금을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퇴사자의 자료를 불러왔으면 상실 연월일은 기본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 일자로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실 부호는 해당 상실 부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일 취득자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입니다. 초일 취득자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2019년 11월 1일 날 입사를 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9년 11월 20일이든 30일이든 퇴사를 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일자에 취득을 하면 당연히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에 대해서, 그 월에 대해서. 그런데 초일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1일날 취득을 하더라도 선택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일 취득에서 당월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희망 여부를 체킹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연월일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상실부호도 해당 상실부호를 체크를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해년도 보수 총액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11월 달, 지금 우리 소백산 시의 경우에는 11월 달의 정상적인 급여가 완료되고 나서 연말정산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갖고 보수 총액이 이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기본적인 자료들은 이 금액대로 이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맞는지도 저절로 불러오는 부분이지만 이 금액이 맞는지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무 월수도 해당 근무 월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전년도 보수 총액과 근무 월수입니다. 우리가 서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직전 3개월 평균 소득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서식에는 서식을 한번 보시면 별도의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부분의 내역은 나와 있지만 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전년도 보수 총액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수 총액이 있으시면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 전년도 보수 총액을 입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년도 보수 총액을 적는 이유는 우리가 전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 제출 전에 이분이 퇴사한 경우에 이분에 대한 보수 총액 전년도 부분의 보수 총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보수 총액 신고가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3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제출하기 이전에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그 당시에 만약에 퇴사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된 상태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부분의 보수총액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보수총액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나서 4월달, 5월달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전년도 보수총액은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보수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 내용이나 근무 월수가 불러져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 보수 총액이나 이런 부분의 서식이 존재한다라는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산재보험입니다. 상실 여론은 마찬가지로 퇴사일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되겠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정상적으로 잘 적으셔야 돼요. 개인 사정에 의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라면은 별도의 실업 일정 요건이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일반 거래처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사유는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구분 코드가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하게 체킹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백산 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은 그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고요.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은 건강보험료의 보수 총액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수총액 사업자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일단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한번 이해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 근무 월수가 10월로 돼 있어요. 우리 소백산 씨 같은 경우는 2월 10일에 입사를 하시고 11월에 퇴사를 하시니까 2월부터 11월이면은 뭐 10월 달 걸로 자동적으로 이제 불러와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퇴사자를 정산을 할 때는 근무월 수는 10일이죠. 2월부터 11월이니까 10일이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초일에 취득한 자가 아니라면은 당해 그러니까 2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 달의 건강보험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다면 우리가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의 기준 근무 월수는 10일이지만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겠죠. 건강 근무 월수 10일로 기준으로. 그러면 월 23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부가월은 근무월 수가 10일이지만 부가월은 9개월치만 부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2월 10일 날 입사했기 때문에 2월 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납부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월수인 10이 해당이 돼서 우리 기준 소득이 230으로 나오지만 230으로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곱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부과한 날인 9개월을 곱해서 정산을 하고 반영되어진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교재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식들은 상실할 때의 공통의 서식이니까 그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소백산 시에 기본적인 요렇게 신고를 했었을 때 정산이나 사대보험이 어떻게 정리되어지고 부과가 되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근로소득관리의 원천징수부라는 게 있어요. 원천징수부는 전체적으로 급여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소백산 씨의 경우 뭐 월급여가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우리가 9월 달부터 급여 인상을 해서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고를 해서 이 부분으로 반영을 했고 원천징수 부분에 있어서 딱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대보험에 대해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 해석이 가능하게 돼 있죠. 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각 급여 실지급할 때마다 부과가 되죠. 자, 그렇게 부과가 돼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준소득 월액이 뭐 200으로 기준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됐는데 보시면 9월 달은 증가했다. 그럼 뭐 상여나 기타적인 급여 증가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어요.
나머지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변경이 됐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딱 24,000원이니까 급여가 증가가 됐겠구나. 뭐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는 7월 달에 변동이 있는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기존의 전년도에 급여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올해 입사를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1, 2월 달에 연금보험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올해 입사를 하신 분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10월 달에 건강보험이 증가했네? 그러면 증가 기준소득 월액 변경이 신고된 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4대보험만 보더라도 급여의 변동사항을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정상적으로 부과가 된 부분을 급여대장에 반영을 했다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급여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9월 달부터 변경이 됐구나. 그러면 9월 달에 보수가 변경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퇴사할 때 이 금액이 기존에 있는 금액하고 다르다. 왜 다를까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통해서 기준소득 월액과 실지급여를 비교해 보니까 정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만큼 가감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대장을 보시자면 11월 달에 소백산 씨는 건강보험료의 정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실질 이 부분과 고용보험의 건강보험의 부과 부분과 정산 부분이 합친 87,000원 정도가 급여 원천 징수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대장에 추가적으로 11월 달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우리가 원천세에서도 확인했듯이 수당 공제에서 별도의 항목 내용이 없다면은 추가로 입력을 하시고 건강보험료 정산 여기 F2를 눌러 보시면은 어쨌든 건강보험료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소득공제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부분을 체킹을 하셔야 건강보험료 쪽으로 공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공제 항목에 그냥 임의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별도의 건강보험 정산이 있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건강보험료 쪽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추후에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할 때 건강보험료와 합산이 되는 건데 이 부분 그렇게 공제 항목에 이렇게 건강보험료 정산만 적어 놓고 나머지는 기타나 이렇게 다른 항목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돼버리면 이 건강보험료는 대장상은 건강보험료 정산이구나 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상은 건강보험료 정상적 코드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갖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